조합입니다. 조합. 순열, 조합. 순열은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야. 순서가 있게 나열을 했다는 소리고, 조합은 묶었다 이거야. 묶었다. 구분을 시켰다 이런 뜻이야. 조합. 됐습니까? 그래서 조합의 뜻만 잘 이해를 하면 어떤 바운더리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이 아는 문제로 생각하면 5명 중 2명의 대표를 뽑았다. 이게 조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뽑힌 사람은 대표가 된 거고 뽑히지 않은 사람은 대표가 안 된 거죠. 자, 우리가 조합이든 순열이든 잘 풀려면 대표가 된 사람을 우리가 보통은 상황에서 많이 보는데, 대표가 됐다, 대표가 되지 않았다 두 개 다 볼 줄 알아야 문제를 좀 잘 풀 수가 있어요. 이해 됐나요? 우리가 선착순 5명 하면 5명까지는 살았고 6번째부터는 죽진 않았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조합은 이 분류를 잘해야 돼요. 조합은 종류가 2종류입니다. 조합은 종류 몇 종류라고? 2종류. 그래서 2종류만 있는 내용은 조합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 약간 이분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법적인 논리. 됐어요? 남자, 여자, 흑, 백, A, B 이렇게만 있는 것은 다 조합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순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순열은 뭐가 있습니까? 반장, 부반장, 평민들 이렇게 있지. 평민들 신경 써줘야 돼. 근데 우리는 반장, 부반장만 신경 쓰고 평민 신경 안 쓰고 있다고. 알겠니? 반장, 부반장, 평민. 알았어? 3번 평민, 4번 평민, 5번 평민 있을 거 아니야. 달리기를 했어요.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어째? 나머지 그거지. 4, 5, 6 나머지 애들이 있다고. 4, 5, 6은 다 똑같이 보는 거지. 종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됐어요?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두 가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2종류일 때는 조합을 문제를 푼다 이거야. 2종류일 때는 조합으로 푼다 이거지. 순열은 2종류 이상일 때는 순열을 풉니다. 이상한데요? 2종류는 조합을 풀라 했잖아. 2종류 이상은 순열로 푸겠지. 그럼 2종류는 겹치네? 겹치잖아요. 2종류는 조합으로 풀고 2종류 이상은 순열로 풀 거라고. 근데 2종류는 겹치다는 말은 겹친 부분은 순열로 풀 수도 있고 조합으로 풀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만 잘 잡으면 어떨 때는 순열을 풀고 어떨 때는 조합으로 푸냐만 잘 구분하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조합의 뜻을 정리를 해줄게요. 조합은 컴바인이 뭐지? 컴바인? 결합하다, 결합. 묶었다 이런 뜻이지. 그러지? 컨비네이션이 명사형이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이 뭐지? 컨비네이션 하면 피자인데요. 피자, 컨비네이션. 쌌다리 집어넣은 거야. 맞냐? 조합을 한 거잖아. 집어넣어버린 거야. 컨비네이션이. 다 집어넣은 거야. 생각을 하지. 집어넣었다가 있으면 집어넣지 않았다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알겠죠? 이 파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어넣었다면 신경 쓰지만 수학적인 내용을 봤을 땐 집어넣었다 하면 집어넣지 않았다도 있다는 소리야. 2종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조합은 그 컨비네이션에서 앞자인 C를 끄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기호를 만들었어요. NCR이라고 만들어냈습니다. NC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어? 어제 했던 수녀라고 좀 비슷하네요. 수녀는 비슷하죠. 어제 수녀는 뭐 했습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애들을 나열하는 경우였어요. 그럼 얘하고의 차이점은 알겠네요. 선택까지는 똑같고 개를 갖고 나열만 차이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순열 조합은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란 소리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NCR하고 NPR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고 공식 일단 좀 적어주고 자 NPR이라는 N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까지만 하면 NCR이겠네요. 선택까지 하면 NCR이겠죠. 그리고 그 R개를 나열했죠. R개를 어쨌다고? R개를 나열했다 이거래요. NPR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나열했다 했으니까 오해를 쪼개서 NCR 곱하기 그 R개를 나열했다. R팩 이래 되래요.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을 시키면 똑같은 식이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았다. OCE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5 곱하기 4는 OP2야. 그리고 2개니까 2팩으로 나눴다. 2가 아니라 2팩입니다. 조심하세요. 2가 아니라 2팩입니다. 3은 그래서 3이 아니라 3팩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NP0은 했었으니까 NC0도 하겠네. NC0은 N개 중에 0개를 선택했다 이 말이니까 그 한 가지다 이거죠? NC0은 1이 된다 이거고. 그럼 우리가 NPR을 알고 있으니까 NCR은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NCR은 NPR 공식 기억납니까? NPR 공식 외워야 됩니다. NPR 공식 외우고 NCR 공식 외워야 돼. NPR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NPR 뭡니까?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눴다라 쓰라겠죠? 이 식이 길고 이 마지막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쓰는 게 편하다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NCR은 다시 얘를 R팩으로 나눈 겁니다. NPR을 R팩으로 나눴다 이거야. 그러면 식이 분자는 N팩이고요. N-R팩으로 나누면 NPR이 되고 다시 얘를 R팩으로 나눠주면 NCR이 되겠다 이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 2, 1 쓰고 3, 2, 1로 나눠줬다 이 말이겠죠. 굳이 안 쓴 거죠 수로. 문자일 때는 이렇게 작성하고 수일 때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순열조합의 연결고리는 내일 다시 연결을 시켜줄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고리 시켜줄게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졌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수환이는 싸움 잘하냐? 수환이는 짱 쪽에 가까워, 셔틀에 가까워. 어렵냐, 그게? 중간? 아우, 중간하게. 어떤 조직원들이 있어요. 어우, 조직원은 무섭네. 조직원이 무서워. A가 1장이고 B가 2장이고 C가 3장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얘네들은 밥을 빨리 먹어 안 먹어? 빨리 먹지. 급식소에서 배식을 한다 이거지. 그럼 얘네들이 열나 달리기를 하겠지. 열나 달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지?
그 어느 날은 지금 A, B, C 이렇게 썼어. 그럼 어째? 그냥 밥을 먹겠지. 어느 날은 근데 A, C, B 이렇게 썼어. 그러면 당연히 어째야 돼? 당연히 A가 앞쪽으로 가겠죠. 1장이니까. B가 C 이렇게 순을 찾아야지. 이해됐어요? 실상은 얘네들이 나열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순서가 정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다른 문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야.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은 같은 문자로 본다 이거예요. 자리 구분이 순서를 바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바꿨다는 것은 팩토리얼로 갈 건데 어차피 자리 바꾸면 똑같다. 중복이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마스터를 나열했습니다. 6개를 나열했으니까 나는 나열하고 생각했는데 6팩이 되겠죠. 6팩. 근데 A가 E보다 항상 앞에 있대요. 원래는 마스터를 본다 보면 A하고 E만 본다 하면 A하고 E만 보면 A가 이렇게 있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도 있겠지. 이렇게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것만 세고 이걸 세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고. A라고 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A로 안 쓰고 A로 쓰겠죠. 그렇지? 한 가지만 보겠다 이 말이겠죠. 두 가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겠다 해서 둘을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합니다. 둘을 자리 바꾸는 것만큼. 이 팩의 의미는 알겠죠? 이 팩은 의미는 뭐야? A를 나열한 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지. 다 한 가지만 세겠다 이거는. 알겠어요? 뭐 둘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셋이 순서가 정해졌으면 3팩으로 나누겠지. 셋은 나열한 만큼이니까. 알겠나요? 자, 함수의 개수로 가볼게요.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사실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보다는 조합에 대한 내용인데 A, B, C, D, B, C, D 나열을 해볼게요. 됐어요? 총 몇 개입니까? 7개니까 나열하면 7팩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리 바꿔더라도 어째?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원래 A1, A2, A3 했으면 총 7팩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A가 다 똑같다고. 이 자리 바꾼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해서 3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3팩으로 나눈다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BB가 똑같으니까 BB가 들어간 만큼 다시 중복이 발생해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음 시간 설명을 하려고 했던 순열과 조합 그 사이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뭐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야. 다음은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제 함수의 개수.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있어요. 함수의 개수 중에. 그냥 함수의 개수는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x에서 x로 간다. 5개에서 5개로 간다 이 말이죠. 첫 번째 a는 어디로 간다고? 뭐 아무데나 한 군데 가겠죠. 원래 함수는 그냥 함수네. 뭐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방법이 있겠고 b도 5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5의 5제곱이 되겠죠. 뭐 얘도 뭐 표현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확통을 배우면 그때는 표현법이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1대1 대응 함수에서 모든 정역 요소 x에 대하여 x 아니야. 뭐야? 1대1 대응 함수는 몇 가지입니까? 총 첫 번째가 가면 5가지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얘 빼놓고 가야 되니까 4가지 방법이니까 5팩이 되겠죠. 1대1 대응은 5팩이야. 1대1 대응은 5팩인데 우리가 원하는 얘는 얘죠. 얘
무슨 봉그래? 뭐였죠? 교란순열이지, 교란순열. fx가 x가 아닌 거. 이건 뭐야? 이 문제는 뭐? 교란순열이다. 아하, 교란순열은 수용도를 그려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수용도를 그린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5마리 교란순열은 몇 개? 44가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죠? 왜 나왔어요? 수용도를 통해서 풀었다. 이죠? 수용도를 통해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음. 자, 이제 문제 다른 문제네요.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갑니다. f의 개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첫 번째는 7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6가지, 5가지, 4가지 되겠죠. 7, 6, 5, 4. 얘를 7P4로 작성할 수 있다 이거죠. 7P4. 7, 6, 5, 4. 이 표현법 한번 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표현법 한번 해보려고 해.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정역 원소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Y가 더 크면 FY가 더 커야 돼요. 순서가 정해졌다 이거죠. 순서가 정해졌다. 아까 조합으로 풀었잖아요. 같은 문자로 본다 이거지. 됐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7개 중에 일곱 개 중에 4개를 고르게 되면 여기서 7개 중에 내가 하나, 둘, 셋, 4개를 고르게 되면 얘네들은 알아서 순서대로 가게 돼 있다 이거지.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항상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화살표 받는 것부터 출발해요. 문제를 풀 때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함수 개수 셀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디서 왔을까를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함수 개수 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7C4의 의미는 이해되시죠? 7개, 4개만 선택하면 알아서 다 들어가게 됐다.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으로 가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할게요. 조합. 여기서 공식 하나만 적어주고 갈게요. 조합 공식. 여기다 적어줄게요. 조합에다가. 자, 쌤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조합을 할 때 어떻게 해? 선착순 안에 들어왔다 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거지. 내가 우리 반이 5명인데 5명 하지 말고 7명이라 합시다. 7명 중에 달리기 대표로 2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7명 중에 2명을 선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5명을 생각하라고 있잖아. 그러면 대표 2명 뽑는 방법이 뭐냐면 1등, 2등을 뽑을 수가 있겠지. 1등, 2등을 갖고 2명만 뽑을 수 있지. 그러지? 잘할 것 같은 애들 2명만 뽑을 수 있지.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못할 것 같은 애들 5명을 제거시키네. 얘는 안 돼. 얘는 다리가 오다리 안 돼. 알았어? 얘는 사고 나서 안 돼. 제거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명을 제거시키면 돼. 5명 제거시키면 위쪽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가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75가 나오면 75보다는 72가 또 계산이 편합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계산을 좀 편한 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나온 식이 NCR이에요. NCR하고 NCN-R하고 같습니다. NCR하고 NCN-R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좁으면 뭐 다른 데 쓸게요. 여기 위에다 하나 쓸게요. NCP랑 NCQ가 같다는 말에서는 첫 번째 P랑 Q랑 같아도 되겠죠.
NC3, NC3. 두 번째, P 더하기 Q가 N이 되면 됩니다. 7C2하고 7C5가 똑같아요. 이 두 개 합이 7이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NCP하고 NCQ가 같다는 말에서는 PQ가 같을 수도 있고 PQ의 합이 N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공식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할 거고요. 문제 보면 조합의 수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 선택. 포함이 선택입니다. 포함됐다, 포함 안 됐다. 선택을 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똑같은 수학적인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 수학에서는 일단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적어도는 뭐 6건에 대한 얘기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은 아마도 순열적으로 연결을 시키라 이 말이 되겠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순열과 조합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순열이 힘들면 조합부터 합니다. 뽑는 것부터 해. 뽑는 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순열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열 조합에 대한 얘기는 조합은 두 종류에 대한 얘기고 순열은 두 종류 이상에 대한 얘기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네 페이지밖에 안 돼? 두 장밖에 안 되네. 도형, 하나, 둘, 셋, 넷, 네 페이지. 어중간하네. 8페이지면 숫자 많을까? 격하게 진짜. 좋습니다. 요것만 해주고, 그럼 아까 그 문제 한 문제 안 한 거 하고, 또 봅시다. 자, 이거 무시. 일단 이거 무시. 아직 무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순서가 정해졌죠? 순서가 정해졌으면 조합만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돼? 5, 6이니까 이 중에서 6시 2만 하면 5, 6이 해결됐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인데 눈에 가는 것이 있네요. 만약에 이 등호가 없다면 순서가 정해졌죠. 그러면 뭐 하면 돼? 6시 4 하면 되겠죠. 근데 크거나 같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크다 또는 같다 하면 되겠죠. 크다 하면 4종류고 같다 하면 3종류니까 우리는 이때는 7C4고 이때는 7C3이겠네요. 두 개를 더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5, 6이니까 6C2 1대1 함수란 말이 없어요. 1대1 뭐 함수란 말이 없어요.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거 곱하면 마무리 시킬 수 있겠다 이거죠. 크거나 같다가 어려우면 크다 한번 풀고 같다 한번 풀어서 두 개를 합치면 되겠다 이거죠. 그 이상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선생님이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 이게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지? 얘가 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은 게 더 어렵습니다. 합집합이니까 어려워요. 만약에 이건 크거나 같다면 크다 같다 네 개를 나눠서 풀면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럼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몇 개야? 2개. 그렇지? 그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조합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놓은 게 하나 있었죠? 이게 있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똑같은 의자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 했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잠깐 연습을 또 할게요. 개념수에 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백을 찾아라. 요백이 없어. 여기다 적어야겠다. 순열제를 안쪽에 있다가. 너희들 여백 찾아서 적으면 돼요. 자, 기본꼴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 A, B, C, D는 자연수. 기본꼴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야. 알겠나요? 이게 기본꼴입니다.
A, B, C, D가 10인데 그러면 A, B, C는 자연수일 때 여기에 있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는 이게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봤더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쉬워진다. 선생님이 사탕을 10개를 가져왔어요. 사탕을 10개 가져와가지고 4명한테 나눠줄 거야. 자연수. 적어도 하나씩. 맞나요? 적어도 하나씩.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지? 그러면 A는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해서 합치면 10개를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A, B, C, D가 사람이 더 많아지고 얘가 수가 더 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지. 그러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꼭 이 생각을 해야 문제 쉽다 이거지. 토막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원래는 사탕이 막대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엿이라고. 엿 먹으라야지. 어? 여기서 10개를 쪼개줄 거야. 쪼개서 줄 거라고. 근데 몇 명한테 줘야 돼? 4명한테 줘야 되니까 몇 번 쪼개야 돼? 얘를 한 번 쪼개므로써 2동강이 나는 거네. 한 번 더 쪼개면 3동강이 나고 한 번 더 쪼개면 4동강이 나네. 오라 우리는 4동강을 내려면 3번만 자르면 된다 이거지. 근데 자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여기서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부터 잘라야지. 오라 자를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여기. 여기만 잘라야겠네. 몇 군데야? 9군데가 되겠습니다. 9군데에서 몇 번만 잘라야 돼? 3번만 자른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9C3이 되겠네요. 식이 기본식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해서 9C3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단 조심할 점은 9는 어디서 나온 거야? 10C1에서 나온 거고 9는 10-1에서 온 거고 3은 4-1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9C3이 나온 이유는 알겠나요? 그러면 이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건이 뭐라고? A, B, C, D가 10이고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거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뀝니다. A, B, C, D는 보통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부터 위에 있는 애들은 이런 거지. 위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너희들을 공평하게 생각해서 적어도 하나씩 준 거야. 그러지? 근데 밑에는 너 운준이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너 가져가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러지? 너 안 했으니까 가져가지 마. 연계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달라진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잘 보세요. 단순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수환이가 갖고 왔는데 사탕 못 받았어. 쪽팔렸어. 숙제하는 게 애들이 알아버렸어. 쪽팔리니까 어떻게 뒷거래를 합니다. 뒷거래를. 어떻게? 본인이 사탕 하나를 갖고 와. 사탕 하나를 갖고 와. 여기에 한 개를 추가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 뒷거래를 한 거야. 와서 그러고 나서 애들 나눠줄 때 내 거 하나 주시오 이렇게 된 거지. 이 되니? 그러면은 자기 거니까 뭐 주는 거야 뭐. 나는 연계를 줬지만 받기는 한 개를 받은 거라고.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10 플러스 1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D 플러스 1. 이 4개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얘를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로 생각하면 이제 10에서 14로 넣은 거죠. 14가 되는 이유는 알겠죠. 이제는 얘는 다시는 자연수로 바뀌겠죠. 우리가 아는 식으로 된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정수가
1이 아니면 1부터 오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1이 아닌 것은 1로 만들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14는 아까 13C 4조각으로 쪼개야 된다. 3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알겠나요? 이제는 이게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변칙 문제 다 풀 수 있다. 변칙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아까 그 문제로 가면 알겠지?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변칙 문제 다 풀 수 있다. 다 뭘로 만들면 돼? 우리는 1로 만들면 돼. 다 뭘로 만들어? 1로 만든다. 그러면 아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1로 만들어진 건 냅두고 0인 것만 얘를 1로 만들어낼 테니까 이 식을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1로 식을 바꾸면 되겠죠. 얼마가 두 개 추가됐으니까 7 이렇게 되나요? 7 그러면 이제는 얘를 총 몇 개를 7개를 4개가 자연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7이 아니라 얼마야? 7이 아니고 63 이렇게 되겠죠. 7개를 자를 수 있는 공간이 6군데고요. 4토막으로 쪼개야 되니까 3텀만 칼질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4토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654, 654, 3, 2, 1에서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답은 뭡니까? 아까 뭐가 있어서 3팩은 지금 3명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수에 대한 생각 20, 3팩 곱하기 20 하면 6이 120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까 계산한 식 120, 20, 120 맞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아까는 뭐 요걸 어떻게 풀었어?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었지? 그러면 문제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넘길 수 있다면 이웃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된다면 이웃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된다 하면 요 식을 쓸 건데 요 식은 이 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문제를 이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이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식을 쓰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야. 조건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하십시오.